자, 이번 시간은 이어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볼 건데, 자, 이 공식을 보면은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볼 겁니다. 자, 그러면 A, B 일단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 영역을 보시면 하나, 둘, 셋, 여기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 각각의 구역을 우리가 첫 번째 구역 1, 여기 교집합 구역을 2, 여기 B 구역을 3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차집합 B, A 차집합 B가 해당되는 구역은 여기서 이렇게 도려낸 부분, 요 1번 구역을 말하는 거죠. 그럼 얘는 1번 구역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럼 A의 원소의 개수는, A는 요 지금 마우스 따라하는 요 모양이죠. 그러니까 1하고 2가 되니까 여기는 1번, 2번의 영역이 될 것이고요. A 교집합 B의 영역은 2가 되겠죠. 그럼 잘 보면은 이 영역이 소거가 되니까 남는 거는 1, 1. 그래서 이 공식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A 합집합 B는 이 영역이 1번, 2번, 3번 다 해당되죠. 그래서 A 합집합 B는 1번, 2번, 3번 다 해당이 되고, B의 원소의 개수는 2번, 3번이니까 자, 2, 3 써준 다음에 요거 지워져 버리면 되겠죠. 지금 빼기니까. 남는 건 결국에 1만 남으니까 요 1번 공식이 성립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항상 자명한 거죠. 애초에 공집합이라는 것은 원소가 없는 집합을 뜻했잖아요. 그죠? 원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 개수를 해봤자 0이다. 요거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3번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에서 A의 개수만큼 빼준다 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 집합 A가 있다면은 여기를 1번 구역, 여기를 2번 구역 이렇게 봅시다. 그럼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지금 1번 구역이죠. 그럼 얘가 1번 구역이 될 것이고,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1번, 2번 다 더해야지 전체 네모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1번, 2번이 될 것이고, A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2번 영역이 되는데, 지금 이걸 빼준다고 했으니까 이 영역이 소거가 돼서 1, 1 등식이 같은 걸 성립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3번 등식도 성립합니다. 자, 4번 공식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별표 치고 넘어갈 겁니다.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는데, 자, 일반적으로 착각하기가 쉬운 게 사람들이 요거를 이렇게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빼먹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하셔가지고 요 보라는 의미에서 별표를 쳤고요. 이게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A 합집합 B도 마찬가지로 요 그림에서 보면은 1, 2, 3 모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1, 2, 3이 모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A라는 것은 여기서 1번, 2번 영역이니까 얘는 1, 2번이 될 것이고, B의 원소의 개수는 2, 3이니까 얘는 2번, 3번이 될 겁니다.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서 요 모양을 뜻하죠. 여기서 2번을 뜻하는데, 잘 보시면은 1 한 번, 2 두 번, 3 한 번 더 해줬고 2를 한 번 뺐으니까 얘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좌변은 1, 2, 3, 우변도 1, 2, 3이 되니까 등식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3개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2개인 교집합을 빼주고 다시 3개의 교집합을 더하는 식으로 구할 건데,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집합이 3개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 그림으로 하면은 좀 이해가 빠를 거니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영역에다가 마찬가지로 넘버를 붙여볼 건데, 여기를 1, 2, 3, 4 이렇게 써주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5, 6, 7. 자,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고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숫자로 보시면 1에서 어디까지냐면 7까지의 영역에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보시면은, 자, 이번에 A의 개수, 자, A는 1, 2, 3, 4를 뜻하니까 얘는 1, 2,
3, 4가 되겠고요. 자, B의 영역의 개수는 2, 3, 5, 6이 될 겁니다. 자, 2, 3, 5, 6. 자, C는 3, 4, 6, 7이 되니까 얘는 3, 4, 6, 7. 이거 좀 안 보이니까 다시 쓰겠습니다. 자, 이번에 A 교집합 B는 A와 B의 교집합이니까 여기를 뜻하죠, 여기. 그래서 2하고 3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 교집합 C는 여기를 뜻하니까 3, 6이 될 것이고, C 교집합 A는 여기를 뜻하니까 3,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모두 다 공통된 부분, 요 3번을 뜻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차근히 살펴보시면, 자, 여기서 빼는 거니까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소거가 될 것이고, 여기도 빼니까 3, 6이 소거가 되고, 3, 4가 이렇게 소거가 될 겁니다. 그럼 남는 거는 1, 4, 2, 5, 여기는 3, 6, 7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1부터 1, 2, 3, 4, 5, 6, 7 다 해당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5번 공식도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34번. 두 집합 A와 B가 A의 개수는 15, B의 개수는 17, 그리고 합집합의 개수는 20을 만족할 때 요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각 영역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알아야겠죠. 근데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공식을 적용합시다.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거기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20이 되겠고, 요 A의 개수는 15, B의 원소의 개수는 17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요거 더하시면은 32가 되고 20을 빼면 되니까 12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12개니까 지금 A가 15개죠. 여기가 12개니까 여기가 15개가 되려면 이쪽 부분은 3개가 나와야겠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17개니까 이쪽 부분에는 5개가 나와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문제에서 보시면 A 차집합 B라는 영역은 여기겠고, B 차집합 A는 이쪽 영역이죠. 그죠? 체크된 거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5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A와 B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집합 X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 집합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개를 더하랍니다. 자, 근데 한 개는 A의 원소고, 한 개는 B의 원소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A의 원소 하나, B의 원소 하나를 다시 더해가지고 만든 집합을 우리가 X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때 그 집합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집합 X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집합 X는 지금 더해서 만드는 거니까 한번 일일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집합 X는, 자, A의 원소 하나, B의 원소 하나씩 일일이 더할 겁니다. 그럼 1과 2를 더하면 2가 되겠고, 1과 3을 더하면 4, 1과 5를 더하면 6이 되겠고, 2와 2를 더하면 3, 2와 3을 더하면 5, 그 다음에 2와 5를 더하면 7, 그 다음에 3과 2를 더하면 4가 되겠는데, 지금 4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과 3을 더하면 6인데 마찬가지 6이 있으니까 쓰지 말고, 3과 5를 더하면 8이니까 추가적으로 8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와 2를 더하면 5인데 지금 5가 있고, 4와 3을 더하면 7이니까 7이 존재하니까 안 써도 되고, 마찬가지로 4와 5를 더하면 9니까 여기다 9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원소인 A와 일일이 더하면 A 더하기 1, 그 다음에 A 더하기 3, A 더하기 5,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집합이 될 건데, 자, 보시면 여기서 전부 다 다른 원소가 지금 8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3개죠.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하나가 중복돼서 사라져야지 10개가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A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럼 A가 사라져야 되니까, 만약 얘가 사라진 것보다 얘가 사라지는 게 더 편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1이 9가 되면은
지금 A가 우리가 8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럴 때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얘는 9가 돼서 사라질 거고, A가 8이니까 얘는 11, 얘는 13이 돼서 10개가 딱 만들어지겠죠. 중복되는 게 이게 되니까. 근데 만약에 A 플러스 5가 9가 된다면 이때 A 값은 4가 되겠죠. 그죠? 더 작아지니까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얘와 중복되기 위해서 가장 큰 얘가 만났을 때 A가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수 A의 최대값은 8임을 우리가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36번 보겠습니다. 자, 세 집합 A와 B와 C가 있고요. 여기서 A의 개수, B의 개수, C의 개수, 그리고 합집합의 개수가 나와 있고, 문제에서 A와 B, C와 A는 각각 뭐다? 서로소다. 자, 서로소라는 얘기는 A 교집합 B는 공집합, 그리고 C와 A의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공집합인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그림을 그릴 때 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만나지 않게 그리면 되니까 일단 A와 B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을 것이고, 여기서 보시면 C도 A와 만나면 안 되겠죠. 그럼 C도 이렇게 안 만나게 그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조건에서 B와 C가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조건이 따로 나온 게 없죠. 그래서 C를 그릴 때는 이렇게 B와는 조금 만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A의 개수는 5개, B의 개수는 6개인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고, C의 개수는 3개, 그리고 합집합이 7개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개수를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자, B 합집합 C의 개수는 N, B의 개수, 그 다음에 NC, 그리고 마이너스 X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각각 숫자를 대입하면 7은 6 더하기 3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자, 여기 X의 값을 구하면 9에서 7을 빼니까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2개란 얘기는, 자, 여기 B가 지금 6개인데 여기가 2개니까 여기가 4개가 되겠죠. 자, C가 3개인데 여기가 2개니까 여기가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때 문제에서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니까 여기 적혀있는 숫자를 모두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구하면 5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12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번 보겠습니다. 자, 지혜네 반 전체 학생 21명 중에서, 자, 전체 학생 21명이 나왔으니까 우리 전체 집합을 일단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을 그려주고 요게 21명이다 우리가 알고, 자, 3분 수학을 구독한 학생은 12명이고 데이터랩 채널을 구독한 학생은 6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두 채널을 모두 구독하지 않은 학생의 수를 A라고 했을 때 그때 그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집합을 우리가 각각 3분 수학 채널을 A, 데이터랩 채널을 우리가 B라고 하게 되면은, 자, A,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모두 구독하지 않은 학생의 수니까 여기 바깥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A라고 보면 될 것 같죠. 그죠?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전체 집합의, 그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여기 요 영역이죠. 요 영역의 개수 더하기 A임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A 합집합 B는 다시 쓸 수 있는데, 자, NA, A의 개수, 그 다음에 B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식을 하나씩 대입해 봅시다. 전체 집합의 개수는 21이니까 21은, 자, A 3분 수학 채널은 12명이라 했으니까 12, 그 다음에 B의 개수는 6, 그 다음에 지금 A 교집합 B는 따로 정해진 게 없죠. 그리고 플러스 A.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식을 다시 정리해 주면은, 자, A라는 값은 여기 넘겨주면 되니까 3 플러스 N A 교집합 B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커질 거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얘도 작아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A, B를 잘 보시면 집합 A의 원소는 12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6입니다. 그죠? 그럼 이 교집합이 가장 클 때는 뭐냐면, 집합 A가 밖에 있고 이 B가 전체가 안에 쏙 들어가서 6개,
6개 이런 식으로 다 전부 다 겹칠 때 우리가 가장 많은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 최대값은 얘가 교집합의 개수가 6개일 때, 다시 말해서 이런 모양일 때 최대값은 9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은 가장 적을 때는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은 가장 교집합이 없을 때도 있겠죠. 자, 이럴 때 가장 적은데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자, A가 12고 B가 6인데 지금 18 맞죠? 근데 전체 집합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 값을 구해보면은 이 교집합이 없을 때잖아요. 그죠? 그때는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38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해서 자, 이런 값이 주어져 있을 때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자, 요거 자세히 보시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요거는 우리가 나타낼 때 A-B인 거 알고 있죠, 그죠? A-B가 A다. 다시 말해서 집합 A에서 B의 원소랑 겹치는 게 없다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A와 B가 교집합이 없다란 얘기는 지금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형태겠죠. 그럼 얘가 A가 9개고 B가 14개니까 이때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면 9 더하기 14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9 더하기 14 하면은 23이 되겠습니다.